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12월 7일 176단 512기가비트 트리플 레벨 셀 4D 랜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176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176단 낸드 플래시가 뭐길래 이 난리지? 하실 텐데요. 일단 낸드 플래시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과 SSD 등 각종 IT 기기들의 주 저장 장치로 쓰입니다. 그리고 176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을 176층으로 쌓았다는 의미인데요. 셀을 높게 쌓을수록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셀을 위로만 쌓는 3D 구조에서 셀 밑부분에 작동을 관장하는 회로를 배치하는 4D 구조로 제품을 차별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저장어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20일 공시를 통해 10조 3,104억 원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삼성전자가 하만을 9조 3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번 SK하이닉스 인수 합병은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규모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SK는 이미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클라우드 서버 구축 붐을 타면서 D램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바 있죠. 또 2018년에는 전 도시바, 키옥시아에 4조 원의 지분 참여를 하는 등 SK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인수한 대상은 인텔의 차세대 메모리인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전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텔의 SSD 사업 부분을 비롯해 낸드 플래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른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되죠. 이로 인해 인텔은 IM 플래시 합작사였던 마이크론과의 결별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낸드 사업에서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텔은 중국 다렌의 3D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인텔이 D램 공장을 매각한다면 인텔 사업 구조의 무게중심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격히 쏠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 SK는 인수 계약에 따라 해당 영업 부분 및 자산을 두 번에 나누어 이전받게 될 예정인데요. 먼저 2021년 말까지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과 SSD 관련 IP와 인력이 해외 신설 예정인 SK하이닉스 자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까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IP, R&D 및 생산시설 운영 인력 등 낸드 사업을 맡게 되는 인텔의 자회사 지분이 SK하이닉스 신설 자회사를 통해 인수될 예정이죠.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SSD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간의 균형 확보, 낸드 플래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사업 확대를 위해 인텔 낸드 부분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5.9%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인텔 순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D램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공고한 세계 2위인데 낸드 부분에서는 전 도시바 메모리 키옥시아, 샌디스크를 인수한 웨스턴 디지털에 이은 4위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마저도 인텔, 마이크론과의 점유율이 소수점 한 자리 차이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업계 2위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1강 플러스 나머지 업체였던 기존 체제에서 삼성전자 1강, 하이닉스 1중, 나머지 3약으로 낸드 시장이 크게 재편된 거죠. 이로써 대한민국의 낸드 점유율은 54%,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기며 다시 한번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전 세계적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 체제 2위인 일본의 키옥시아는 SK하이닉스의 거센 추격에 조급함을 드러내며 연이은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일본 기타가미 사업장에 두 번째 3D 낸드 제조시설 K2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옥시아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를 밝힌 지난 10월 11조 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 바 있죠. 두 달 새 두 차례의 증설 계획을 전한 셈입니다. 이번에 구축하기로 한 두 개 팹은 오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가동될 예정이라네요. 뒤늦게 더 많은 금액을 들여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모양새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키옥시아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기타카미 인근의 K1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은 이곳에서 지난 2월 개발한 빅스55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빅스55는 두 회사가 함께 만든 5세대 3D 낸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96단이 주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SK 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이번에 176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 키옥시아 그리고 키옥시아와 연맹을 맺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모두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키옥시아와 WD가 합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장 키옥시아 지분의 15%를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마저도 예견했던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있는 나머지들도 곧 합종 연행을 하리라는 것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삼성, 도시바, WD,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의 6자 독점이라는 오랜 현상 유지를 SK 하이닉스가 깨버렸으니까요. 이렇게 5자 독점이 또 4자 독점이 되면 3자 독점으로도 갈 수 있겠죠?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플러스 마이크론 등의 조합이 가능해 보이지만 어느 쪽이든 하이닉스 플러스 인텔을 제치더라도 삼성에는 못 미치는 2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 삼성은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디램 사업 부분은 이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자 독점 체계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엘피다, 키몬다 등은 모두 망했으니까요. 사실 낸드 사업 부분은 3D 낸드가 등장하면서 기술적 난이도가 줄어 합병 시점이 더 늦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뒤처지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세 공정화만 해야 했다면 중간에 고꾸라지는 업체 하나쯤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3D 낸드 덕분에 기술적 난이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쌓는 것도 점점 한계가 오는 시점입니다. 200단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양산이 2년쯤 뒤처지거나 아예 불가능한 회사가 하나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SK는 단순히 셀을 위로만 쌓는 3D 구조에서 셀 밑부분에 작동을 관장하는 회로를 배치하는 4D 구조로 제품을 차별화해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겁니다. 게다가 2020년 SK 하이닉스는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에서는 삼성을 가까스로 뛰어넘어 1위로 등극합니다. 블록앤파일스에 따르면 2020년 2, 4분기의 기업용 SSD 점유율은 삼성, 인텔, 하이닉스, WD, 키옥시아, 마이크론 순으로 하이닉스와 인텔을 합치면 39%가 됩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훨씬 낮고 인텔의 점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합계 점유율은 1위가 됩니다. 인텔과 SK 하이닉스, 양사 모두 인수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인텔은 80년대 일본과의 치킨 게임에서 대패하여 디램 부분을 일본에 처분했지만 수많은 특허와 관련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3D 메모리, 옥테인 메모리 등 차세대 반도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성능을 유지했지만 수율과 생산 단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일본과 한국의 고수율 생산력과 기술력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텔은 업계 최고 수준의 낸드 SSD 기술력과 쿼드 레벨 셀 낸드 플래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기대하고 있죠. 낸드 플래시 사업의 원조인 일본의 전 도시바, 키옥시아는 삼성에게 밀리더니 이제는 하이닉스에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키옥시아의 앞날은 썩 좋지 않아 보이죠?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를 성공했어야 하는데
이 두 회사는 기술 개발도 같이 하고 요트카이치 공장도 같이 돌리고 이전부터 협력 체제를 이어왔으면서 인수합병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네요. 양사가 힘을 합쳐도 100단 이상 낸드 기술 개발이 어려운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도 바짝 일본의 뒤를 쫓고 있는 마당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키옥시아가 합병을 해서 개발도 일어나고 규모의 경제까지 얻으면 일거양득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한 거죠. 이와 반대로 시기적절한 인수합병으로 명실상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업체가 된 SK하이닉스의 선견지명, 놀랍다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인텔이 확실히 CPU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옵테인 메모리 분야를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단순 낸드 플래시보다는 서버 쪽에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라 함께 인수를 하게 되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치열한 기술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 핵심이 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여 우리나라가 선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